비즈니스 기획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4주차는 여러분들의 사례 발표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5주차 내용을 제가 좀 앞당겨서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기획의 이제 이번에 다뤄야 될 부분은 7S 분석입니다. 그리고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SC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타 뭐 재무 분석이라든가 밸류 체인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 시간표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4주차는 외부 환경 분석 사례조사 발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본 수업이었다면 그 부분을 갖고 하나하나씩 발표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도도 제가 좀 체크할 수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해 주신 과제 내용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과제를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성의껏 내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부 환경 분석, 7S 분석과 BSC 균형 성과표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외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내부 환경 분석 강의가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외부 환경적인 측면을 갖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나의 모습, 조직 내부의 모습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수업에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내부 환경 분석 범위를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7S 분석, 또 중요한 밸런스 스코어 카드 활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학습 내용은 내부 환경 분석 기법 등을 7S 분석, 7S 모델을 중심으로 제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적용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 기법 중 장단점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환경 분석은 외부와 내부 환경으로 분석되고, 외부 환경 분석은 거시 환경 분석과 미시 환경 분석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부 환경 분석은 밸류 체인, 제품 서비스, 재무 분석, 균형 성과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7S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을 둬야 될 것은 BSC 균형 성과표와 그리고 7S 분석입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할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하고, 또 양해를 할 부분은 양해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외부 환경 분석을 했었죠.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요약을 했는데, 거시 환경 분석의 패스트 분석, 사회 환경 분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시 환경 분석에서 우리가 경쟁자 분석을 설명드렸고, 운영 환경 분석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5포스 모델, 3C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번 주는 7S 분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지만 7S 분석은 전략, 시스템, 구조, 스타일, 직원, 기술, 공유가치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영어 단어가 다 S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7S 모델, 7S 분석 이 2가지 표현 또 기타 학자마다 또 실무 사례를 진행하시는 분들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핵심은 7S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균형성과표 BSC라고 되어 있고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비전과 전략, 그 다음에 고객의 관점, 재무적 관점,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과 성장의 관점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좀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은 7S 분석이 과거에 좀 많이 썼다고 그러면은 요새 실무에서는 이 균형성과표를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목격했고 또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S 분석과 BSC 균형성과지표 이것은 동일한 비중을 갖고 중요도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십 유형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심화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스텝, 인사팀 또는 부서장의 인재 배치가 적합한지 또는 조직원들이 너무 순정적인 인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한다. 자, 4번째, 스킬. 새로운 기술 도입이 잘 되어 있는지 기술 관련 경영자가 충분한지를 확인한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NCS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 스트래티지, 조직의 환경에 적절한 전략인지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 조직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공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구조, 스트럭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적 구조의 조직인지 조직의 규모는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아마 조직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책임의 소재가 명확한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7가지를 제시하고 확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7S 분석은 과연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7S 분석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스트래티지, 전략을 맨 위쪽에 놓고 쉐어드 밸류, 스트럭처, 시스템, 스타일, 스텝, 스킬 이런 식으로 구성도 해봤습니다. 이게 기업 현장 컨설팅에서는 전략 방향을 처음에 분석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마음속의 전략이죠. 그것을 서류나 어떤 도식화해서 표현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현장이나 기업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까지의 경과를 보고 그 다음에 CEO의 마인드나 정책을 보면서 이 전략 방향을 설계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맨 위로 올려놓은 이유가 가장 이 전략에 따라서 하위 구조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도 얻은 게 상당히 많아요. 경영학 원서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 또 너무 어렵게 설명된 부분을 LG CNS 블로그에서 아주 재밌게 그리고 사례를 들어가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출처를 명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는 정말 아주 친하게 지내시면 저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출제하는 문제들도 다수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처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예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참 재밌게 구성을 했죠. 하드 엘리먼트, 그 다음에 소프트 엘리먼트 이렇게 구성을 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전략, 그 다음에 조직 구조, 시스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엘리먼트 해서 스킬, 쉐어드 밸류, 스타일, 그 다음에 스텝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변화관리라고 했고, 변화관리 핵심은 쉐어드 밸류와 스텝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사람 중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색으로 표시한 거는 펀더멘탈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죠. 전략, 조직 구조, 시스템 이 세 가지가 구조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운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아쉽죠. 근데 요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체계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어떤 사업의 방향을 펼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얀색 부분이 역량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킬, 스타일이죠. 관리 스타일과 그 다음에 기술과 역량 두 가지로 구분한 거, 이런 구분한 체계도 상당히 재밌고 저도 새롭게 학습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조직 구조를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G CNS의 설명이에요. NCS보다 좀 더 설명이 구체적이고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구조, 조직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럭처는 조직도를 의미하는구나. 자, 기능 중심 조직, 사업부 조직, 그 다음에 매트리스 조직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 여러분들은 위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특히 대기업체나 그 다음에 중견기업 이상은 기능 조직과 사업부 조직으로 운영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 조직은 어떤 자원을 조금 사업 영역을 서로 공유하면서 인력을 유기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매트리스 조직을 쓰는데, 일종의 교차해서 업무를 추진한다. 직원 간 교차, 조직 간 교차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조직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고, 자, 매트리스 조직에서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의 상사로 구성되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의사결정 전달 체제가 혼선이 발생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기능 중심 조직을 보면 장점은 관리자가 담당하는 일을 전문화하여 각 기능별로 전문가를 두어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휘, 감독하게 하는 조직이다. 장점이죠.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강하다 보면 부서 이기주의 이런 부분이 발생되죠. 약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부분은 장점과 그 우정 취지의 목적과 단점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 즉 기능 중심 조직에서는 뭐다? 업무는 명확하나 부서 간 갈등, 그 다음에 이기주의가 발생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부 조직, 독자적인 생산, 마케팅, 재무, 인사 등의 권한을 두어 제품, 시장, 지역별 독립체산제를 실시할 수 있는 분권적 조직이다. 일종의 소사상제가 될 수도 있어요. 단기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이 심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는 표시를 안 했지만 사업부별로 경쟁을 하게 되고 있거든요. 너희 사업부는 매출이 얼마야? 그것을 몇 명 갖고 있지? 야, 얘네는 우린 5명 갖고 10억을 올렸는데 얘는 3명 갖고 10억을 올렸네? 이런 경쟁 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창출에는 유리하지만 어떤 부분이죠? 스트레스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직원들의 압박,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압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매트리스 조직, 기능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영역 또는 프로젝트 조직을 운영하며 기능 조직이 수평적 구조로 지원하도록 설계된 조직이다. 자,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나 2명 이상의 상사로 혼란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자, 네트워크 조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전략이죠. 전략은 스트래티지라고 얘기를 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조직의 미션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LGCNS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축은 마켓, 시장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수직축은 제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품이 어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시장이 열릴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부분, 그리고 현재의 제품을 그 시장에 맞게끔 아니면 그 미래의 제품이 어떤 것을 주도할지를 이렇게 연관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현재의 여러분 모습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어떨까요? 현재의 나와 나는 어떤 쪽에 진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두 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시스템입니다. 그림 화면이 없죠. 자, 시스템.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과 절차를 의미한다. 최근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든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IT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고, 조직은 운영하고 내부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하는 시스템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을 운영한다는데 전사적 자원관리 중 가로쳤죠. 전사적 자원관리 중 재무, 인사 이렇게 가로를 했고,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가로치고 그룹 웨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IT에 대해서도 아마 정보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프로세스,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의미를 합니다. 자, 관리 스타일, 보통 리더의 관리 스타일, 리더십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장수형, 그 다음에 활력가형, 그 다음에 해결사형, 혁신가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원입니다. 스텝. 여러분 자신이 해당 되겠죠. 성공적인 조직은 사람들을 신중하게 육성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보호하고 배치한다. 그래야 자원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다음번은 기술과 역량, 스킬이라고 표시를 했죠. 직원과 상당히 밀접하게 돼 있죠.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역량을 교육시킬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유가치, 쉐어드 밸류. 7S 모델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핵심 가치와 신념이 기업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요소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걸 배우셨죠? 7S 분석을 이제까지 배우셨습니다.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외국사의 5가지 LGCNS 엔트리월드 2007년도 발표한 내용인데,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7S 모델을 약간 응용해서 이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마이 게니치 이분은 MIT 공학박사 출신입니다. 맥킨지의 아테 지사장을 역임했고, 오마이 박사는 미국 유학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 사상적 지도자 4인 중 한 명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교시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